이 볼티모어에서 큰 배가 그 다리에 뚝 부딪혔더니 다리가 폭삭 주저앉는 사건이 생겼어요. 세상에. 야,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약한 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다리 부딪혔다고 연쇄장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10초, 뭐 15초, 20초도 안 돼서 다리가 완전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큰 다리고 또 미국의 그 주요한 다리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6명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6명 죽었어요. 그 당시 운이 진짜 없게도 그 다리에서 그 다리 수리하던 수리공들이 8명인가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리가 폭 무너지면서 한 거예요. 다리가 한 3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다리인데 그 시간에 교통이 이상하네? 교통량이 많은 다리인데 왜 그 자동차 사고로 떨어져서는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다리에 사람들이 자동차가 안 다녔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보살님들 정보에 발구시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분 30초 만에 메이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SOS를 쳤어요. 메이데이가 불란스 말이거든요. 메데에서 구해주세요 메데 이건데 이제 옛날 국제 구호 규격을 만들 때 어떤 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한 마디만 딱 해도 구호 신호인가 SOS인가를 할 때 그걸 그 당시에 이제 불어도 이제 유망해서 SOS는 헬프미 이거는 누구나 다 한다. 또 장난으로도 한다. 헬프미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데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메이데이가 국제 규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전 중에 메이데이 이러고 있다. 아무것도 묻는데 그냥 하늘은 파랗고 물은 파랗고 그냥 평온한데 메이데이 이랬다. 이러면 이제 국제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할 수도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정말 메이데이 쳤더니 그 당시 이제 그 근처 경찰들이 그걸 듣고는 다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나오는 차는 나오게 하고 그래서 즉시 그걸 했대요. 그래서 1분 30초 만에 그 들어간 차들 다 나오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에요. 안 그랬으면 수백 명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리 무너지는 거 봐. 성수대교는 일부 한 20m, 30m 그것만 푹 가라앉았지만 푹 됐지만 이거는 뭐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고 가난하고 이러면 그 다리 지키고 그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이 그 시간에 거기 그런 데 있겠어요? 이게 예산이 없고 너무 가난한 나라는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나면 많이 죽어요. 진짜 수백 명, 수천 명만 죽고 그래요. 이런 것도 참 다행히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잘 작동돼서 다행인 거죠. 우리나라도 잘 작동이 돼야 돼요. 이제 일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참사도 있고 한 것이 몇 해 한 번씩 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잖아요. 그 다리 수킬로나 되는 다리 교통량도 미국에서 제일 많은 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제를 바로 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일상인가? 기적인가 일상인가? 일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그런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돼요. 항상 위기 관리가 돼야 되고 이번 얼마 전에요. 이번 주죠? 이번 주지. 이번 지금 주말이니까. 이번 주 한 3, 4일 전에 대만에 화련 지역에 대만에 이렇게 있으면
동부 해안에 거기 자재공덕회 본사가 있는 화련 지역에 왜 여러분들 대만 가면 타이루거 그 대협곡 들어봤지? 타이루거 대협곡 그 지역이 그 화련 지역인데 거기에서 진도 7.2 어디선 7.4라고 하기도 하고 7.2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몇 명 죽었을게요. 7.2면 진도 7이 넘으면 건물 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한 25년 전에 대만에 7.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2,500명 죽었어요. 실종자도 많았고요. 정말 건물들도 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6명. 지금 더 발견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찾고도 있습니다만 비교가 안 되죠. 나는 귀를 의심했어. 7.0인 7.2, 7.4인데 죽은 사람 별로 없네?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인가 일상인가? 이게 어디요? 전에 튀르키예는 7.2보다 높았습니다. 7.5인가 7.8인가 굉장히 큰 지진 났는데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북아프리카도 이제 지진 나고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그때도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럼 대만은 7.2 이상 났는데 손으로 셀 수 이것도 대만의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대형 지진이 있고 난 이후로 계속 해마다 지진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 이런 대피들을 훈련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도 새로 짓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새로 짓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가 방어 시스템, 치안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최소한 지금도 피해가 작은 건 아닙니다. 건물 넘어가는 거 맞죠? 뭐 대단해요. 진도 7이 넘으면 그냥 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도 7이 넘는 게 딱 났다. 우리나라는 어쩔까? 우리나라에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5년 전인가요? 한 7, 8년 전에 경주에서 5.5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거 난리 났잖아. 그래서 경주 땅값 떨어지고 경주 지역 경제 완전 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 하고 있어. 경주가 이제 그 이후로 그래 재난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항상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서 그 피해가 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볼티모어에 있는 여기에서 대형 선박이 딱 이 다리를 탁 쳐가지고 다리가 끊겨졌는데 이 배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 다리가 엄청 중요한 다리고 이 다리가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그 안에 볼티모어 항은 미국의 10대 항구에 들어가요. 미국의 물동량의 그런 양을 체크를 하면 10위 안에 들고 6인가 그래. 특히 자동차는 1위야. 북미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북미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는 거기에서 다 이제 출입하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항구인데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배가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럼 피해 금액이 얼마나 엄청날 거 아니에요. 피해 금액이. 일단 배를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들어가 있으면 배가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이 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 몇 달을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거? 그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하나? 또 그 이외에 다른 엄청나게 비용이 청구될 텐데 몇 조 원이 비용이 청구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은 이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또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구상권을? 그게 어디죠? 싱가포르 항해사, 싱가포르 회사의 배거든요. 일단 싱가포르 그 회사는 큰일 났다. 그러면 배를 만든 그런 회사는 누가 만들었냐?
HD 현대, 우리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 세상에. 현대중공업. 이게 배가 이게 동력이 끊겨서 이게 동력이 완전히 끊겼는데 그래서 다시 순간 발전기 돌려서 다시 또 동력을 살렸는데 다시 또 꺼졌대. 그래가지고 메이데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동력을 잃은 배가 다리 그 거기에 퐁 부딪혀 버린 거지. 그런데 그럼 어떡하냐, 우리 현대 큰일 났다. 우리 현대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만든 거는 10년이 더 됐어. 한 10년쯤 됐어요. 2016년에 만들었던가 그래요. 만들고 나서 AS 기간은 1년인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S는 이제 관리하는 관리사에게 이제 청구가 될 수 있어요. 배를 운항을 하면 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 업체가 우리나라일까 중국일까? 중국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다 맡기면 조금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회사 쪽에다 이거를 관리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 이 동력이 다 끊어지게 된 거는 중국 회사 책임인 거예요. 그게 중국 회사에서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이게. 그걸 관리를 좀 촘촘히 잘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해서 고쳤을 텐데. 그리고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미국 배들, 큰 배들 있잖아요. 기름을 제일 나쁜 거 써요. 나쁜 놈들이 하여간에. 우리 저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기에서 나오는 매연보다 배에서 나오는 매연이 질이 악질이고 양도 더 많아. 큰 배를 여러분들 배 한번 타면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 엔진 옆에 가면 무슨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거기 기름 많이 들어가는데 최악질 기름을 쓰는 거예요. 앵커유 이런 것들이 벙커유 뭐 완전 버려도 될 만큼 나쁜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쓰니까 엔진이 빨리 나빠지고 이게. 그래 배가 이 선사들은 그 미래를 보지 안 보나? 자기 배 관리 안 하나? 어쨌든 제일 저 비싼 기름을 써가지고 어쨌든 마진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썩은 기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지금까지 잘 간 거야. 누가 만들었다? 현대가 만들어서 그런 기름을 써도 지금까지 계속 그 배가 또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 기름을 써가면서도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배도 크지만은 그 다리에 기둥 딱 박았는데 배는 또 멀쩡해. 배는 또 멀쩡해. 다리는 다 쓰러졌는데 또 배는 멀쩡해? 누가 만들었다? 대단하다. 우리가 그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중국 업체에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참, 앞으로 현대중공업에게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게 안 들어올 보장은 없는 거지만, 재난이 일어나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걱정하긴 했어요. 저는 저 배 누가 만들었을까? 저 소식 듣자마자 저 배 누가 만들었지? 이러는데 나중에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바로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마음과 현실이 있어요. 위험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놔야 돼요. 현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재난 상황은 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진은 언제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 배가 동력이 끊어지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을 중시 여기지 않고 현실이 망가져 버리면 현실이 망가지는 일들은 이제 일단 재정이 파탄,
파탄이 일어나면 현실이 이제 그 현실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정치가 또 파탄이 나면 이제 독재로 가버리면 이게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대만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볼티모어 다리도 그렇고 그 독재가 심하면 정치가 독재가 심하면 국민이 우매해져요. 국민이 어리석어져요. 무능해져요. 이거는 아버지가 독재가 강압적이면 자식이 무능해지는 거랑 비슷해요. 시키는 것만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아버지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하면 아들은 자유의지가 사라져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 상황을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술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관계에서는 맹꽁이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그것이 무능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타고난 기술자라면 그걸 극복하고 일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는 나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강압적인 시스템 밑에서는 무능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라는 것은 자기 의지, 말이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게 정치 독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이 방법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율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다른 걸 해보기도 하고 내가 선택의 영역이 많은 그것이 자유적인 사회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상황인가 했을 때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함께 행동까지 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참 그래요. 이게 20대, 30대 이런 젊은 MZ 세대들이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먹고 사는데 취미를 갖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해 나가느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돼 있어요. 자유가 많이 박탈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나아가기도 또 어려워요. 그리고 선택은 마음속에만 있는 거고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건지 못 하게 된 건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와 자율이 저절로 박탈되어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들에 노출돼 있다. 이것은 부의 독재죠. 부의 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이 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의 쏠림이 심하면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오히려 적자가 돼서 하면 할수록 빚은 더 쌓여지고 대기업들은 이게 대표적인 게 테무, 알리 이런 거잖아요. 쏠림 현상이 크잖아요. 점점 테무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쿠팡은 나 죽겠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고 쿠팡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은 벌써 다 이제 그 폐업을 다 하고 막 거의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테무까지 나타나가지고 더 심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제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제재를 하면 자유가 회사들한테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고
그냥 두면 국민이,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 거대 양당, 민주당 또 이렇게 국민의힘 두 개의 양당밖에 없어. 역시 그것도 쏠림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권이 많이 박탈돼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서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인가. 우리 어제 이제 뭐 이렇게 거사님들하고 거사의 법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거예요. 강의는 이제 이렇게 주로 명리도 하고 또 이런 이제 강의도 하고 다채롭게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에 특히 남자들은 역시 자유가 박탈되겠어요. 대한민국은 기술로 성장한 나라예요. 공대, 공고, 뭐 한때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고가 이제 농고, 공고, 뭐 부산 공고, 뭐 서울 공고 이런 공고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잘 되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딱 그랬는데요. 이 기술로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 이런 것도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술을 익혀서 기술로만 성장을 했어요. 기술이라는 게 기계랑 대화하는 거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기계하고만 살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유의지가 박탈당했어.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30년, 40년씩 계속 10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일밖에 모르는 기계가 된 거죠. 남자인가 기계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인가 기계인가. 기계가 남자고 남자가 기계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자들은 행복했냐? 안 그래요. 이게 남자가 돈 많이 벌어왔다 해도 돈만 벌으면 돈이 다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기계가 돼버렸어. 그러면 여성들은 누구랑 살았어요? 남자랑 살았어요? 기계랑 살았어요? 여성들은 기계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화를 안 하고 여성들은 밖에서 카페에서 대화하고 절에 와서 대화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말이 안 통해. 우리나라 전 남자의 기계화 뭐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성장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197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380달러인가요? 70년에 우리가 북한을 70년도까지 북한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1인당 GDP가 더 높았어요. 진짜예요. 여기 50년대생 있잖아요. 50년대생, 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북한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 1인당 GDP가 북한이 더 높았어. 한 3, 4년 되니까 이제 역전이 돼서 추월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88 올림픽 때도 잘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그때 4,000불밖에 안 됐다니까요. 1인당 GDP가. 못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저 인도 같은 데서 인도가 이제 4,000불, 3,000불이거든요. 그런 데서 올림픽을 했던 거야, 이제.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올림픽을 한 거예요. IMF가 엄청 잘 나가다가 IMF 맞은 게 아니라니까. 1만 달러가 되지 않았었어요. 90년대, 95년, 96년만 해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안 됐을 때예요. 97년도가. 그때 우리는 그때 잘 나갔지라고 하지만 아니라니까. 가난했을 때라니까요. 2000년이 돼야지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어요. 2000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70년부터 380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엄청 사실은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70년부터 아니 2000년부터 이제 2009년 10년이 되면 2만 달러가 돼요. 10년 만에 다시 2배로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 되고, 또 2017년이 되면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우리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기계가 그랬다. 기계가 정말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특근 야근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와가지고 집에 갖다 줬는데 남아있냐? 남아있나? 야, 그거 어디 썼는지 다 모르겠어. 그래서 별로 남아있는 게 또 없어. 그리고 노후 자금이 또 없어. 평생 일만 하고 기계처럼 살았으면 쌓아놓은 거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냥 부글하니 등 따숩게 다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또 별로 없어. 평생 기계처럼 살았는데, 공장 다니는 사람만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소상공인들도 우리 전체적인 모두가 그랬어요. 기계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찰을 내서라도 자각을 해서 사람다워지자. 기계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워지자. 이런 이제 포기사 활동 이런 것들도 사람다워지고자 하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순수 활동을 하면 사람다워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사이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등산을 하게 되고, 또 종교 활동, 수행 명상을 하게 되고, 돈하고 관계없이 일하는 거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모여만 있으면 다냐? 아니, 강아지도 모여 다니더라. 짐승들도 잘 모여 다녀. 그러면 성격이 저절로 좋아지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법문을. 우리가 기계로 살다 보니까 법문을 멀리 했어요. 진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이들, 중고생들 토론하는데 토론 주제가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정해진 사회에 살고 있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여기로 왔나요? 자유의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나는 오늘 황룡사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왔지만 그 자유의지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다. 운명적인 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여기 왔다. 아니다. 이런 것들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건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어딘가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내몰려서 시키는 대로 어떤 시스템에 낑겨서 시키는 대로 살아오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꼬였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꼬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오면 안 될 수 없는 이런 그럴 수도 있고,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부터 생각을 하고, 일찍부터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나로서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는데요.
진정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나? 선택되어진 게 아닌가? 내가 선택했가? 선택되어졌나? 네, 성불하세요. 네. 내려오라.